1176일 되는 미국 괴산 철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김기현 의원이 말을 했지만은 이미 우리 사회에 외교 관계가 호혜적이지 않는 중국인에 대한 얘기,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이가 그 투표권을 중국인들에게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을 생각하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는데 합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머리,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입으로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처럼 전문적으로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안 되는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이 대다수가 우리 한국인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투표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라 빼앗나, 이 문제는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한국 정치에 중국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고, 또 심지어 아직 그 물증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중국,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한국의 선거에 상당히 많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 개입을 하겠습니까? 한국 정치가 혼란스럽고 한국 정치가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중국이나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정치가 자유민주체제로 공고하게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 것이다. 이런 것도 예측 못하면서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에게는 정치적 기회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의 아바타 이준석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준석도 보면 참 똑똑해요. 이준석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당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필요한 제목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이끌어주고 이준석에게 멘토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도 지 잘난 맛에 그냥 자충우돌로 살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어린 나이에 정치에 들어가서 모든 정치의 도의와 윤리의 선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때로는 옳은 말 했다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 했다가 하는 것들이 유승민이하고 보면 아바타같이 똑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그냥 내뱉는 말을 좀 더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하고, 그래 하면은 왜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외국인들에게 부여한 투표권이 10만 장이에요. 10만 명이 투표는 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50명 갖고도 당락을 결정합니다. 근데 외국인 10만 명 중에 중국인이 몇만 명이냐?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지령을 내리면은 몸이 항상 그 지령 속에 살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산당의 지령 속에서 누굴 찍고 그렇게 합니다. 중국인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하도 친공산당 정책을 폈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그냥 찍어요. 민주당 찍어요. 이런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계속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부여하는 행위는 당분간 자제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 적자가 수조 적자가 난다. 근데 적자 나는 그 환경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넣은 세금이 어디에 누수되는가, 누가 도둑질 하는가, 이런 걸 밝혀내고, 그게 누수되는 게 이거 중국인이라면 막아내야 됩니다. 세금 도둑질 하는 거는 간첩질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잡아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강하게 사교육과 수능평가위원들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찾아서 사법 처리하겠다.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때 각서 쓰고 다 맹세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지 나오자마자 사설학원들하고 짬짬이 돼갖고 문제집 유출하고, 그걸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이거 찾아갖고 엄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이 옳습니다. 실론문은 우리 같은 어른이 읽어봐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 보고 그걸 하라고 지문이 빽빽해. 수능 변별력도 중요하지만은 정규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 것을 문제 내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거 정리하고 수술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놈들이 또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여기도 또 유승민이가 또 한 말 거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교육개혁의 원단 청사진은 없고 지역적인 문제가 떠들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문제라면은 해결해야 돼요. 작은 문제에 소홀하면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승민이의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면서
참 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물러나서 대학 가서 아이들 가르치든지 유승민이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유승민과 똑같아질 거니까 차라리 안동에 가서 공자왈, 맹자왈, 학문이나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인간이 다시 돼야 돼요. 논어, 맹자, 명심보감 이렇게 배우면 인간이 새로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한국 정치판에 자꾸 얼씬거리면은 한국 정치가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 대구에 280 가서 유승민의 모형을 해놓고 막 하행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대구에 보수의 정치적 성지인 대구에서 이런 배신자들이 기어 노냐고. 이 배신자가 대구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해도 이 대구 시민들도 정신이 없어요. 배신자하고 맨날 같이 갔던 밥솥에 밥 처먹으면서 자유를 외치고 있으니 자유가 옵니까? 지금 나라든 세상에 무슨 일이든 구심력과 원심력이 연동이 돼서 돌아야 그 확대가 됩니다. 그 구심력과 원심력을 갖고 뭔가 이 변화를 하려면 그 구심점이 공고하고 뿌리가 깊어요. 흔들리자만 해요. 원심이 커지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에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보수의 정치 이념의 성진 그 대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할 때 저는 참 암담해요. 맨날 시끄러워. 맨날 조용할 날이 없어. 왜 조용할 날이 없는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마음이. 가는 세월은 빨리 가고 있는데 홍준표의 나이도 빨리 먹고 있는데 야 이거 뭐 한 건 뭘 해야 되는데 매일 해야 되는데 하니까 홍준표가 계속 사고도 치고 또 잘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퀴어 축제 때 행진하지 말아야 될 곳에 행진을 경찰이 에스코트 하는 거 홍준표 시장에 가서 막은 건 잘했다. 법적으로 저는 잘했다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정부에서 경찰이 잘했다 그래. 내가 볼 때 홍준표가 잘했어. 행진신고가 안 됐는데 그거 가는데 막는 게 정상이었지. 뭔가 이상이 있어. 경찰들이 이상해, 경찰들이. 그런 부분은 홍준표 시장이 잘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대구에서 제일 큰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장 같은 거 불러갖고 어이 경찰처장 아니 행진 신고도 안 하고 그 행진을 경찰이 에스코트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청장을 불러서 경고를 주고 청장이 해결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갖고 막 조폭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청장을 팰 수 있었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잡다 보니까 지금 구설수에 처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보수에서는 그래도 전체 원로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경찰청장 정도 되면은 아들뻘보다 나이 조금 많아요. 불러서 어떻게 행진신고도 안 하고 행진을 너희들이 에스코트 하느냐. 이건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이거는 사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왜 하느냐고 말이야. 그걸 나무라고. 그러고 난데 말을 안 들을 때는 경찰청장을 고발해갖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막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정치 프로들이 하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왜 미숙한가? 정치적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으로 뭔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자기 이익을 계속 구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늘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다면은 각자의 정치의 길도 새로 열리고 다 열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명단 거의 한 10,000명, 9,000명 국민의힘당이 명단을 공개하라 이제. 아이고 이제 와 합니다. 이제 우리가 10년 전부터 전국을 돌면서 까라 명단을 까고 공적 조서를 까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당이 명단을 까라. 누가 민주화 유공자인지 명단을 까라. 아니 개인으로도 유공자면 자랑스러운데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명단을 까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단 못 갑니다. 까라 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 간대요. 왜 못 간지 압니까? 당당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많은 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못 갑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민주화 유공자 명단 철회해야 됩니다. 왜 철회해야 되는가? 한국은 민주화 유공자보다 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산업화 유공자. 그 옛날에 길이 없을 때 경부고속도로 그 길을 뚫을 때 위령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전사들이 그 도로에서 죽어갔습니다. 중동 오일머니가 쏟아질 때 그 중동을 가서 보국당에 사랑스러운 처자식 내두고 중동에 가서 열사의 나라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원양어선 타다가 멀리 태평양 대서양에서 죽어갔던 우리 선원들이 있어요. 다 산업전사들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 산업전사들 덕분으로 민주화 유공자들이 돈을 배불리 배를 채우고 그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돈을 받으면서 어디서 이 돈이 왔는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무슨 놈의 민주화 유공자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인간이 아닙니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뭘 하려면 먼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유공자가 돼서 연금을 받고 있고 고맙다. 그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 새끼들은 평생 자기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돈 내 계속 돈 주라 그래. 줘도 또 주라 그래.
가짜 유공자 만들어서 또 돈 주라 그래. 아니 경찰을 죽인 놈이 무슨 놈은 민주화 유공자입니까? 무고한 시민들을 프락치라고 감금해서 폭행한 놈은 민주화 유공자.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니까 아니 그건 딱 들어만 봐도 이거 빨갱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놈은 민주화 유공자입니까? 5.18 가짜 유공자 명단 계속 공적조사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정교조 교사들, 숱한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교조도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교사가 맞습니까? 학생은 교사의 등을 보고 학생이 잘한다 그랬는데 그런 가짜 선생들, 사기꾼 선생들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잘하겠습니까? 한국 땅에 나빠도 너무너무 나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탁스럽고 요즘 막 영아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2,000명이 지금 이 호적 등록을 안 했고 근데 이 정부는 밝히는데 문재인 때는 왜 그런 걸 못 밝혔습니까?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정책만 했는 것 같아요. 6.25 73주년에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전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6.25 전쟁은 미중 국제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을 해야 돼요. 이재명이가 저거 형 강제로 감금시키고 김사랑이 잡아와서 감금시키듯이 재명이가 저 문재인 저 데리고 와서 성남의 어느 정신병원에 감금을 해야 돼요. 저런 자의 말을 우리가 국민이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합작해서 일으킨 전쟁.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제공산당의 정치 영역을, 이념 영역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 소련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진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 우리 다 아는 얘기를 왜 문재인이는 지금 와서 미중 국제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은 김일성의 간첩이다. 김정은의 간첩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복잡하고 정치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제정세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똘똘 뭉쳐서 팩트를 제대로 보고 인식도 제대로 하고 판단과 행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노예되는 그런 순간도 금방 올 수 있습니다. 평화도 영원한 게 없고 이 전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 언젠가는 조만간에 끝이 날 것 같아요. 왜? 반푸틴 전선이 저들 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커지고 있고 해서 푸틴의 정치 생명이 잘못하면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정의를 위해서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70년, 나아갈 7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놈들은 이 땅에서 빨리 쫓아내든지 정신교육을 시켜갖고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데리고 갈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질이 없는 자들은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건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언론 노조도 보면은 언론과 언론인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회의 공동의 그릇이죠, 공동. 근데 다 사유화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쓰레기로 살 것인가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제는 아군 스파이 와서 초소를 잘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화제 그리고 곽은경TV가 와서 또 아침 근무를 시작합니다. 어제도 보면은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월남 참전했던 어르신들이 와서 또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 더운 초소 안에 넣는 거 하나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 많이 가진 자들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루 잘 보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